자, 쌤 볼게요, 쌤. 652번. 자, 유연아. 사태 타시나? 어? 알았어요. (652번) 볼게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야. 이게 뭐라고? 이게 뭔 말이라고? 원점 대칭인 거야. 원점 대칭. f-1이 -f1이라는 뜻인 거야. 되지? 얘들아, 이렇게 생긴 애는 반드시 원점을 지나나? 아니야?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어떤 조건이나 추가되면 반드시 원점을 지나니까? 연속함수라는 조건이 들어가잖아? 혹은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들어가잖아? 다항함수가 연속함수잖아. 그럼 반드시 0,0을 지나면 있어.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애는 예를 들어 y equal x분의 1이라는 애를 생각해봐. 얘는 분명히 원점 대칭이지만 0,0 아니지, 그치? 얘는 연속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 남기게 되고 생각해봤어요.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0을 대입할 수 있다는 x equal 0이 뭐에 들어가면 정의역에 들어간다면 양쪽이 0, 0 대입하면 f 0은 0일 수밖에 없죠. 자, 이건 이제 생각나는 얘기고. 아무튼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면서 나 보세요. 나 fx의 절대값 이꼴 2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네. 친구. 그러면 원점 대칭이니까 뭐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을 거 같아. 왜? 이건 위로 올려봤자 서로 다른 내실근이 될 리가 없잖아, 그지? 요런 식의 원점 대칭이 요렇게 그려지가 않는데 이 친구가 절대값이야. 적어 올렸어. 그럼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될 텐데 이 아이가 서로 다른 y equal 2라는 애랑 서로 다른 내점에서 만나려면 어디일 수밖에 없어. 여긴 3점이야.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서 만날 수밖에 없지. 그치? 3개다가 6개다가 딱 어디가 되는 시점? 요. 극대값과 극소값 접어 올려진 애가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여기가 하나, 둘, 셋, 넷일 수밖에 없지. 그치? 이해했어? 그럼 친구야,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뭐하고 똑같은 거지? 여기가 2일 때 얘는 마이너스인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몇인 거야? 4인 거지.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 됐잖아. 그럼 누구도 나오는 거야? K값까지 나오는 거야. 4A, K 세제곱. 4, A가 1이었으니까 K 세제곱이 4가 1이지. K가 1이란 말이지. 이해했어? K가 1이고, 자, 극대값이 0. 자, 뭐지? 대칭점이 0이니까 얘는 몇이고?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찾았어? 이건 비율 관계로 fx가 거의 순식간에 쫙 하고 나와야 돼.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해요. 이걸 수식으로 계산을 해서 x세제곱은 나왔으니까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순간 물론 a하고 b 두 개만 구하면 돼. 왜? c는 0이니까. 그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냥 바로 가자고. 알겠지? 그럼 fx를 뭐라고 쓸 수 있어? 자, 얘가 누구야? 이럴 거야. 얘가 1이야. 1 때 루트 3. 옳지. 얘 루트 3이겠고 얘 마이너스 루트 3인 거야. fx는 그래서 나온 거야. x에 x 플러스 루트 3에 x 마이너스 루트 3인 거야. 이해했어? 혹은 어떻게 해도 돼? 이거랑 똑같은 식이 누굴 기준으로? 얘 기준으로 써볼 수 있지. 그지?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얘가 0이야. 얘가 1이야. 얘는 그럼 뭐겠어? 이 친구는.
원수? 얘 x절편은. 난 도대체 뭘 가르칠 거야? 아무도 몰라? 잘했어. 아니 K코 1일전에 얘가 한 칸 갔다고 2대 1대 루트 3이었던 애잖아. 이럴 거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이고 얘가 1이면 얘가 요 극대값과 같은 좌표를 갖는 얘가 한 칸 더 간 얘가 2일 수밖에 없지. 따라서 얘를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라고 쓰시고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잖아. 이 식이나 이 식이나 똑같은 식이야. 오케이? 알아듣겠다 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모르겠다고? 도대체 어느 포인트를 모르겠어. 이거는 알았어? 어? 자! 짜란! 짠짠짠. 돼지야. 오! 얘가 뭐라고? 대칭의 중심이다. 얘는 극대값, 얘는 극소값. 얘는 뭐야? 극소값과 똑같은 x, 저 y 값을 가지는 친구. 그럼 얘를 어떻게 연결해?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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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연결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2대 1을 얘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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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야. 이 각각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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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극대극 똑같은 차를 말해 4A K 세제곱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맞아? 그리고 여기가 뭐겠고 얘가 K면 얘는 루트 3K고 그래서 2대 1대 루트 3이야. 2K고 K고 루트 3K라고. 이거 머릿속에다 딱 넣어놔야 돼. 오케이? 몰라. 652번. 얘번. 이해했어? 잘했어. 했고 664번 봅시다. 664번. fx가 3분의 2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2의 1이야. 얘가 극값을 갖는데 방정식 fx 이퀄 0이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그렇게 하도록 하는 실수 A값을 보는 걸 보여줄게. 자, 극값을 가졌다는 건 일단 f 프라임 x를 해놨더니 2x 제곱 마이너스 2a야. 그러면 2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a 대신해서 2에 x 플러스 루트 a에 x 마이너스 루트 a 곱이 된다는 뜻인 거야. 다시 말해서 a가 어때야 하는 거야?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a가 0보다 작아서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나오는 거 쳐봐. 그럼 f 프라임 x 이퀄 0인 실근이 나오지 않지. 극대극소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이해했어? 따라서 a는 0보다 커야겠고요. 그런데 얘가 극값을 가지는데 3차식이 오직 하나의 식을 갖는다는 건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지. 얘가 x축이거나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다시 말해서 극대극소의 부호가 같았다는 뜻인 거야. 예? 따라서 f의 루트 1을 대입한 애가 f의 마이너스 루트 1. 얘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a이고 얘가 루트 a일 거 아니야. 함수 값을 넣어주니까 0보다 크다 하면 얘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죠? 끝이야. 그럼 얘를 실제로 루트 a를 저 식에다 넣어서 예쁘게 계산해주면 블라블라블라 해서 a로 묶어주고 쓱쓱쓱 해주면 a로 묶어서 a 제곱으로 묶어서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a 플러스 2야. 3분의 4 루트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이거는 항상 양수잖아. 그러면 얘가 양수여야 한다고 뜻인 거지. 따라서 루트 a는 2분의 3보다 작고 a는 4분의 9보다 작아요. 따라서 얘하고 얘의 공통 조건이니까 a는 0보다 크고 4분의 9보다 작다가 나와요. 되지?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승아?
자, 671번 하자. 671번. 실수 K에 대해서 0,K에서 곡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NK라고 했을 때 K 콜 1부터 10까지 NK의 값은 하고 물었는데 친구야, 일단 Y 콜을 마이너스 2를 쓰고 더하기 5를 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준다? 일단 꼴을 알아봐야 되겠네. 꼴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2분의 x를 묶어서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5를 해서 일단 대략적인 관계를 한번 봤더니 0하고 1을 지나고 5를 지나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지? 그리고 이렇게 y축이 있어. 친구, 이거 지난 시간에 했는데 뭐였더라? 따라란 경계점을 중심으로 해서 자, 얘가 누가 필요해? 요렇게 자, 변곡접선이 필요했다, 그지? 변곡접선 기준으로 해서 접선의 개수 어떻게 그릴 수 있었지? 다시 그리자. 이렇게 돼서 얘가 변곡접선이 요렇게 그림을 잘 그립니다. 개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친구야, 0하고 1하고 5니까 얘가 지금 x축이야.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5야. 이럴 수밖에 없잖아. 맞아. 그러면 지금 y축이 여기 요렇게 있어서 얘가 y축이란 말이야. 그러면 총 몇 개로 지금 케이스가 나눌 거냐면 경계점이 얘하고 얘인 거야. 오케이? 이거보다 위쪽이면 몇 개를 했어? 이러네. 두 개. 안 되면 자, 로켓 발사하기 전에 외치지. 뭐라고? 3, 2, 1. 오케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3이야. 그 다음에 얘가 2야. 안쪽이 1이야. 오케이? 아니, 경계선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얘가 3이고 얘가 2고 얘가 1이라고. 오케이? 마찬가지로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얘가 3이고 얘가 2고 얘가 1이야. 여기 위는 지금 다 똑같은 애야. 자, 여기 경계선 이 친구도 2인데 누구만 1이라고 했어? 여기만 1이라고 했잖아. 3, 2, 1, 3, 2, 1 올라가고 변곡접선이나 곡선 위나 전부 다 2야. 경계선에 있는 애는 다 2인데 경계선과 변곡접선이 한 점에서 만나잖아. 얘만 1인 거야. 이해했어? 응? 우리 이렇게 외워볼까? 자, 얘는 다 1, 1, 1이야. 3, 2, 1, 3, 2, 1 올라가고 1, 1, 1이고 나머지 경계는 다 2인 거야. 괜찮아? 어? 그러면 자, 이제 누가 경계가 되는 거야? 0인애가 경계가 되는 거야. 0인애를 기준으로 잠깐 여기가 0이잖아. 0,K라고 했어. 자, 접선의 개수를 0,K에 K가 몇부터 하래? K 콜 1부터 10까지라고 했으니까 사실 일단 할 필요가 없는 거겠지? 그럼 누가 경계했어? 이 친구가 경계했지. 이 친구는 뭐라 그랬지?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경계를 했잖아. 맞아. 물론 이걸 미분하고 0,K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실근 구하는 걸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하세월이라고. 그걸 그렇게 시간을 버리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내가 알아? 수능이 됐든 학교 시험이 됐든 특히나 수능이잖아?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시험 문제가 최소 2개, 아무리 작아도 2개, 그래서 최대 많으면 4개까지도 나와.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어도. 왜냐하면 각 수능 출제하는 위원들이 세상에 없던 문제,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문제를 내라는 압박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왜? 천재 괴물 같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영재고, 과고, 각 학교 수학 오타쿠들 이런 친구들이 1등급을 갈라야 되는데 100점하고 1등급 또한 경계도 갈라야 되고 1등급하고 2등급 경계도 갈라야 되는데 너무 무난한 문제로 맨날 나오던 유형을 나오면 전부 다 100점이 돼서 큰일 나. 그랬던 적도 있어. 100점 아니면 마킹 잘못해서 2점 하나 틀려서 98이 1등급 99막 이랬던 적도 있단 말이야. 수학에서. 그때 얼마나 갈등을 당했니? 내셨던 분이. 그래서 얘기가 돌아갔는데 세상에 없던 문제를 내가 처음 맞닥뜨려서 그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상시에 항상 나오던 문제는 빠른 방법으로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막 공식 같은 거 얘기해가지고 4얘기 뒤집어보며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이유가 이런 것들은 너희한테 시간을 단축하고 빨리 풀으라고 쌤들이 배려하는 문제란 말이야. 거기서 시간 쓰고 있고 전부 다 공식 제대로 써서 정석적으로 풀고 있고 그러면 나는 잘 받아가야 2등급인 거야. 1등급 받아야지. 100점 맞아야지. 의대 가야지. 우리는 아직 의대에 골 포기하지 않았지. 됐나? 할 수 있어. 쌤이 가르친 친구 중에 중학교 때까지는 30몇 등 했어. 그러니까 그냥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친구였잖아. 반에서 30몇 등이요? 그럴 리가요. 야, 니네 22명인데 30몇 등이 나오겠니? 전교에서 30몇 등.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야, 아니 저희 학교는 청년이에요. 8학년이 청명이라고? 네. 다른가? 야, 30몇 등이면 400 뭐야?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 결과적으로 의대를 갔어. 30몇 등 했던 애가 의대를 갔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학교 했던 것보다 두각을 잘 나타냈다는 뜻이지. 갑자기 전교권을 썼다고.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머리가 아니야. 열심히 안 그거보다 해왔었다. 어? 열심히 안 해왔었다. 뭐 또 그것도 있겠지? 제일 큰 공통점은 체력이 좋다야. 체력이 좋다. 체력이 좋고 심심함을 견디는 힘이 있더라. 결정적이다, 그지? 심심함을 견디는 힘이 있어. 그냥 꾸준히 뭔가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힘이 있어. 그러려면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지면 안 돼, 얘들아. 게임, 인스타, 틱톡. 그게 재밌는 건데. 그 도파민에 중독되면 심심한 공부를 잡고 있을 수가 없어. 나중에. 자, 뭔 말을 하려다가 3일 세상에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하는데 오늘까지 해서 벌써 3번째인가? 자, 이 주황색 어떻게 찾는다고? 반복 접선이라고 했어. 대칭점의 중심이야. 대칭점의 중심을 어떻게 찾아? 미분해서 2차식 나오잖아. 2차식이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대칭점의 중심의 x좌표인 거야. 이해했어? 자, 미분하면 뭐야?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5잖아. 얘를 3으로 바꿔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쓸 수 맞나?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제 곧 있으면 뭐 할 거야? 미적분을 배울 거야. 9월 1일서부터 세상에 배울 기회가 오겠다. 자! 한 번 더 미분해. 한 번 더 미분하면 6x 마이너스 12 이렇게나 이때가 x 이퀄 2라는 정도 대칭축이 나와요. 오케이? 왜겠어?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 미분하면
그러면 얘가 나름 그 값인 거잖아. 한 번 미분했을 때 이걸 0인 점이 나온다. 이해했어? 그럼 이걸 어떻게 넣어? x 이퀄 2를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어. 그럼 그때 미분계수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7이 되겠지? 따라서 변곡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야. 자, 얘를 fx라고 하시면 f에다가 2를 집어넣을 때 y 값 구해요. 8 마이너스 4 6에 24 5이 10이야. 그러면 18이니까 마이너스 6이겠지? 따라서 2, 마이너스 6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7이야. y는 마이너스 7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7x 2, 7에 14 마이너스 6이 x 8인 거야. 아하! 8인 점이 기준인 거야. 8. 8과 0인 지점이 기준인 거야. 그래서 K가 8보다 크다면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다고? K가 8보다 크다면 하나 그릴 수 있는 거라고. 여기니까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K 콜 9하고 K 콜 10일 때는 한 개씩인 거고 K 콜 8이야. 그럼 몇 개인 거야? 몇 개로 그랬어? 두 개. 두 개. K 콜 7이야. 7부터 어디까지는? 7부터 1까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들어간 거잖아. 바로 누구에 해당해? 1. 그러니까 1부터 7까지는 여기가 3인 거야. 끝이야. 오케이? 왜? 내가 뭐 잘못했니? 안 잘못한 거 같은데. 저기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고. 학교 시험? 모의고사도 나오고. 근데 예전엔 꽤 많이 나왔는데 요즘엔 시들해. 왜? 너무 많이 나왔잖아.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그거 일단 알아야지. 자, 좋아요. 답은 뭐겠어? 이것도 3개라고 치면 8, 3, 24에다가 1 더하기가 20. 오케이? 아니 3개씩 7개가 있고 이거 2개 더하면 3개잖아. 3, 8에 24에다가 더하기 25인 거지. 그랬어? 그렇지. 600 이랬고요. 686 보십시다. 686번 자연수 n에 대해서 두함수 fx, gx를 fx는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시고요. gx는 2x 제곱 플러스 n이라고 하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12x 플러스 k가 크거나 같고 12x 플러스 k보다 gx가 크거나 같은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k의 개수가 5개 돼. 그래? 그러면 네. 좋아요. 일단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생각한다는 얘기니까 얘를 fx를 그대로 여기다 넣을게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자, 12x 더하기 k고 gx가 2x곱 더하기 n이야. 그런데 자, 이 친구를 얘기해 보는데 12x 플러스 k라는 애를 다루기는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k만 남겨도 저쪽으로 보내요.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2x라는 아이를 gx라고 하시고 그거보다 k가 크거나 같아야겠다. 오케이? 자, 요렇게 하나 볼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볼 거냐면 얘하고 얘를 볼게요. 얘하고 얘를. 그럼 이제 2차식이잖아. 자, 두 번째는 2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n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게요.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이관계식을 만족하는 정수 k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얘를 만족하려면 얘는 k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지겠지. 바로 어떻게?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얘는 어떻게 생기는지? 그렇지. 위로 굴러 이렇게 꿀렁꿀렁 이렇게 생기는 되겠지? 그럼 누굴 찾아? 극대값이자 최대값이를 찾아서 그 아이보다 k가 크거나 같은 거지, 그치?
아, 그렇지. 미분해서 그죠. 미분해 볼게요. 미분. gx를 미분해 봅시다. g3x를 해봤더니 얘가 이쁘게 어떻게 붙냐면 x 플러스 1에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뒤에 아이 봐봐. 이거 실근 가져 안 가져? 판매식이 0보다 작지? 실근 같지 않아. 그 값이 위로 물러오니까 극대값이 유일하게 있어. 그 값이 유일하게 있으면 그 값이 최대 혹은 최소잖아. 저 친구가 최대값을 가지는 x값이 되는 거야. 그지? 그렇지. 따라서 g-1을 구해봤더니 이 친구가 8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안 가지고 이렇게 꿀렁꿀렁 얘가 마이너스 1만 8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모든 a에 대해 성립하기 위해서는 k가 8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판별식 4분의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되지, 그치? 그럼 4분의 d는 36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k가 아니라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걸 만족하는 k는 자 이렇게 하면 16이 될 테니까 16 마이너스 n 플러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k는 16이 아니라 18인가? 그렇지? 이건 어는데 왜 16이야? K가 n-18보다 작거나 같지, 그치? 그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K는 8보다 크거나 같고 n-18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걸 만족하는 정수 K가 5개여야 된대. 그럼 얘에서 얘 뺀 게 4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양쪽에 등호 붙여줄 수 있으니까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다시 K-18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 5다 라는 식으로잖아. 아니 자연수나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잖아. 얘를 만족하는 정수의 대수는 얘에서 얘 뺀다고 1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네. 그죠? 따라서 K는 뭐야? 이 친구가 12가 되면 되는 거잖아. 얘는 30 되네요. 30. 오케이? 왜? G'X가 잘못 계산됐어? 어떻게 했는지. 미분해. G' 미분해가지고 정리해주면 좋대. 얘 미분하면 G'X가 마이너스 4x 세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잖아. 자, 그거 이걸 명인을 그릴 거니까 마이너스 2를 나눠줘서 얘 보기 정리해야 돼. 마이너스 4가 없애야 되지. 아니야, 마이너스 2. 오케이? 자, 좋아요. 600, 700. 700번 보자. 볼게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정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는 t 세제곱 더하기 mt 제곱 플러스 nt 플러스 3이래요. 자, 정피는 t 이퀄 1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대요. 그때 위치가 3이래요. 뭔 말이야? 얘들아,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 무슨 뜻이지?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는 뜻이구나. 이해했어?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게 그 말이야. 다시 말해서 프라임 이퀄 0인 걸 찾는데 프라임 이퀄 0을 하고 양쪽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다시 말해서 극값 찾는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야. 이해했어? 옳지. 미분해 봅시다. 미분하면 속도가 되네요. 6t 제곱 더하기 2mt 더하기 n인데 t 이퀄 1에서 운동 방향을 바꿔요? 그러면 v 1에 대입하면 이 친구가 0인 거야. 6
점 P가 T 이퀄 1 이외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M이 마이너스하고 N이 2니까 VT가 뭐가 되겠어요? T 제곱에 마이너스 8T 플러스 2가 돼서 2를 묶어주면 3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야? 아하, 이게 3T 마이너스 1에 T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T 이퀄 1 외에 다시 바꾸는 식구가 누구야? T 이퀄 3분의 1인 거지. 괜찮지? 그때 무엇을 구하라고? 가속도를 구하래.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는 거야? 그럼 한 번 더 미분해서 AT만 N은 12T 플러스 2M이 될 텐데 아까 M이 마이너스 4였으니까 12T 마이너스 8이 되겠고 자 여기다가 T 대신에 3분의 1을 넣어주면 되겠다. 그럼 4 마이너스 8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괜찮아? 할 수 있겠어? T는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원래 수학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요. 이렇게 써도 돼요. 현우진 쌤이나 정순재 쌤, 한성원 쌤 이렇게 써. 안 되면 그 사람 탓이야. 703번 볼게요. 쌤이 예전에 가졌던 게 뭐였냐면 잘 가르치는 쌤들 인강을 시시때때로 쳐다봤어. 올해는 한성원 쌤, 이야 올해는 현우진 쌤 이래가지고 한성원 쌤 강의도 한 몇 년 됐고 현우진 쌤 강의도 몇 년 됐고 예전에 박승동 선생님이라고 계셨거든. 되게 졸리게 가르치시는데 엄청 잘 가르치는 쌤이 있어.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졸림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응? 졸림도 잘 가르치는 거예요? 풀이가 세 줄에 끝나. 그러니까 왜 졸리냐면 잔잔해. 농담도 하나도 없고 음의 고저도 없고 그냥 조근조근 이렇게 가르쳐. 근데 되게 잘 가르치셔. 그래서 시대의 조류에 밀려나셨지. 재밌게 가르쳐야 되잖아. 뭔가 어그로 끌어야 돼. 너무 장난하시는 거예요. 703번. 지금도 유튜브로 가르치긴 하시더라. 메가스터디인가? 어디서 되게 오래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아직. 자, 직선 레일을 달리는 기차가 제동을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라 하면 자, 우리는 물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x를 줘. 정말 다행이잖아. 너희가 물리를 배우면 이걸 또 계산해야 된다. 시고 x는 27t 마이너스 0.45t제곱이래. 이 기차가 목적지 정확히 정지하려면 목적지로부터 전방 Am 지점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할 때 상수 A 값을 구해보래. 이게 뭔 말이야? 자, 제동을 건 후에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면 얘가 언제까지 얘가 움직이니?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쭉 움직이겠지, 그치? 맞아. 그러면 속도 해주면 27 마이너스 0.9잖아. 콜 0이 되는 시점 0이 언제인 거야? 27 곱하기 10분의 5니까 9분의 10이어서 30초 동안 움직일 거 아니야. 좋아? 그러면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하려면 30초 동안 움직인 거리보다 전에 했어야 그 앞에 딱 멈출 거 아니야. 뭐 대입하면 돼? t당 30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움직인 거리가 나올 거 아니야. 별거 없다. 대입한 거야. 그러면 이 무엇이 있는 거야? 816인가? 마이너스 얘는 100분의 40이고 t 제곱해주면 900이니까 땡땡땡땡 없어지겠고 810 마이너스 9, 40, 4, 36 405예요? 따라서 405m 전에서 제동을 걸어야 정확하게 딱 멈춰줄 수 있겠다, 그지? 해요? 부딪히지 않으면 조금 더 전에 걸어야지. 자, 713번 봅시다. 이야, 오늘은 질문 언어가 많은데?
많이 냈구나. 알았어. 자, 713번 보자. 아이, 지난 시간에 했잖아. 이럴 거야. 713번 질문한 사람. 의지야. 자, 어려워. 그럴 수 있지. 내가 3m야. 너가 1.3m의 사람이 살게요. 사람이야. 야, 좋겠다. 1.8. 자, 높이 3m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2반항으로 가고 있네. 초당 2m의 속도야. 그럼 이적이 움직이는 게 2m/s인가? 그렇게 가고 있을 때 이 사람의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얘를 L이라고 하면 DL, DT 구하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어떻게 알아봤어? 얘가 L이야. 얘는 뭐야? 2T잖아. 맞아? 그럼 그림자 끝은 얘잖아. 그림자 길이는 얘인 거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된다고? 닮았잖아. 누구랑 누구랑 닮았어? L에 L 플러스 2T라는 친구가 1.8대 3이다 라고 하면 L과 T의 관계가 나온다. 그치? 그럼 얘는 뭐니? 3 18대 30, 89 6으로 나눠주면 6, 3, 18, 5, 30이니까 곱해주면 5L 3L 플러스 6T입니다. 2L이 2T니까 L은 3T입니다. 초당 얼만큼 변하고 있는 거야? 3만큼 변하고 있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좋아요. 자, 여기서 만약에 그림자의 끝이 길이가 아니라 그림자 끝이 변하는 속도를 구하래. 그럼 뭐 해주면 돼? L 플러스 2T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L이 3T니까 L 플러스 2T는 5T가 되겠지. 속도는 5m/s. 안 어렵다, 그지? 닮은 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71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의 점 O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각각 X축, Y축으로 움직이는 Q하고 P가 있어요. 짠, 짠. P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Q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대요. 그런데 P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매초 2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P뿐만 양이라고 쓸 수 있겠고, 자, Q는 Y축의 양의 방향으로 매초 1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대. 0,T라고 위치를 쓸 수 있지, 그지? 선분 PQ와 자, 직선 Y이퀄 X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을 때 OR 길이의 변화를 구해요. 그래? 그럼 친구야, 얘하고 얘의 교점을 뭐라고 쓸 수 있어? T에 대해서 표현해 줄 수 있지, 그지? 그럼 이 친구는 뭔데? 이 T분의 X, Y, T분의 Y, 1이다 라고 쓸 수 있잖아. 아니, X절편, Y절편 쓸 때 직사를 방정식 이거잖아. 이거랑 Y 이퀄 X니까 Y 대신에 X를 넣어? Y 이퀄 X야. 이렇게 썼어. 그럼 얘는 뭐야? 얘는 2T분의 2가 될 테니까 2T의 3X가 1이야. X는 3분의 2T가 되겠지. 괜찮아? 그럼 얘는 3분의 2T나 3분의 2T가 될 테니까 5R의 길이가 3분의 2 루트 2T가 되겠지. 괜찮아? 따라서 성분 5R 길이의 변화율 3분의 2 루트지. 그죠? 빨리 할게. 76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참 내신 고쟁이 3-2 안 사온 사람. 자, 손 들고 저 수업 들어요. 왼손. 왼손. 피디야. 왜 왼손 왜 삐졌어? 안 삐졌어? 72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래요. 짠. 6이고 깊이가 10인 원뿔 모양의
수면의 상승 속도라는 건 뭐냐면 얘를 h라고 하면 dh, dt의 값이 3이었다는 뜻인 거야. 아 이거 너희 미분을 안 배웠지? 그 미분을 안 배웠잖아. 아무튼 그러면 h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9분의 20이라고 쓸 수 있잖아. 초당 9분의 20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쓸 수는 있지, 그치? 자, 물의 깊이가 5가 될 때 물의 부피가 나는데 친구야, 얘가 h잖아. 그럼 r은 뭐라고 쓸 수 있니?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닮았잖아. 얘는 5대 3이 h 대 5분의 3h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어? 끝. 닮았으니까. 그럼 부피는 3분의 파이 r 제곱 h가 바로 부피잖아. 그러면 3분의 파이에다가 r은 3분의 5h 제곱에 h 들이니까 27분의 25h 세제곱 파이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반대 아니에요? 5분의 3. 그러니까 5분의 3이라고 써놓고서 5분의 3분의 5 따라서 자 25분의 3파의 h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그치? 끝! 그런데 h는 아까 뭐랬지? 9분의 20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서 미분해서 자 물의 부피 변화를 구할 수 있겠네. 되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 숙제는